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쉐보레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 이 차량의 가장 기본 등급인 LT 등급의 구성과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하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동생인 트랙스가 외모를 굉장히 멋있게 바꾸고 등장을 했는데 직접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능의 차이나 덩치나 꽤 체감있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한 500만원 차이 나도 그만큼의 성능 차이도 존재한다. 현대차로 치면 투싼과 산타페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첫 차야.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원해. 아직 성능이고 자시고 그냥 좀 저렴하게 예쁜 차량, 옵션이 좀 떨어져도 기본 차값이 낮은 차량, 그런 차를 원하신다면 트랙스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나는 그보다 약간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차량, 상품성이 좋은 차량, 그런 걸 원하신다면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정말 좋은데요. 일단 이 기본 등급 LT는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2,890만원 그 정도의 차값을 갖고 있는데, 제가 쉐보레 차량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쉐보레 차는 웬만해선 최고 등급으로 뽑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다. 현대기아 차량들과 다르게 기본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의 구성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최고 인기 등급인 RS랑 지금 당장 보면 차값이 한 430만원 그 정도가 차이 나는데, 내가 한 5년 정도 타다 팔면 RS가 그때도 한 250만원가량 비싸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200만원이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옵션 구성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냥 저렴하게만 살래가 아니라면 이제 다음에 업로드될 프리미어나 액티브 RS 요런 친구들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액티브 등급이나 RS 등급이나 4륜구동이 있는데 요 4륜구동을 선택하면 후열에 조금 더 좋은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운동 성능이나 승차감이 아주 약간 더 좋아지고, 변속기가 기존 무단 변속기에서 9단 변속기로 바뀌지만 그거는 뭐가 더 좋다 우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의 차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 역시 대단한 차이는 없다. 도시명 SUV, 소형 SUV 특성상 요 값어치만큼의 4륜구동의 차이는 느끼기 힘들다. 하지만 나중에 잔가도 보장되고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오늘은 기본 등급 LT에서 2,890만원에 대체 어떤 옵션들이 추가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1.35 터보 엔진, 그러니까 3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출력은 대략 156마력 24토크, VT40 무단 변속기. 요 구성은 말리부와 동일한 구성. 저 또한 동일한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말리부를 탔었는데 성능이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 뭔가 아쉬움이 있긴 한데 크게 부족한 면도 없어. 물론 말리부보다 연비가 1km 이상 낮은 13km 전후가 나오지만 성능이나 연비나 가장 평균적인 사양. 물론 경쟁 모델인 셀토스는 비교적 고출력을 바탕으로 정말 시원하게 가속이 되지만 셀토스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정말 초고속에 갔을 때 안정성이나 코너에서 약간 아쉬운 반면 트레일블레이저는 가속감이 많이 밀리는 대신 그러한 기본기가 튼실하다. 기본기 하나는 동급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량이 정차했을 때 시동을 켜고 꺼주는 스탑앤스타트. 예전 쉐보레 차량들은 이 온오프 버튼을 넣어주지 않았어 스탑앤스타트가 항상 켜있는, 그래서 사제로 온오프 버튼을 따로 시공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요새는 넣어준다. 그리고 큰 의미는 없는 노멀 스포츠 스노우 모드. 속도에 따라서 핸들의 무게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그리고 액티브 에어로 셔터는 말 그대로 주행할 때 차량 그릴 안에 있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차량의 온도가 덜 올라갔을 땐 셔터를 닫아서 이제 열을 모아주고, 열을 방출해야 될 땐 셔터를 열면서 방출을 해주는, 물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정말 여러 경고등을 띄울 수 있는 안타까운 친구지만 멀쩡할 때는 성능이 확실한 친구. 그리고 안전사양에는 6개 에어백, 후방에만 주차 센서, 전방 충돌을 헤드업 LED로 경고를 해주고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긴급 제동 시스템, 또한 전방 거리 감지, 차선 이탈 및 유지 보조, 그리고 기본으로 디지털 후방 카메라. 일반 후방 카메라와 다르게 차급에 비해선 화질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친구. 그리고 차량의 외장엔 기본으로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17인치 휠,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유리에만 차암 글라스, 그리고 차량 전체엔 자외선 차단 글라스가 들어가면서, 물론 이게 있다 해서 썬팅을 안 하게 되면 열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요. 요 트레일블레이저나 말리부 그런 친구들은 이 자외선 차단 글라스가 되어 있어서 브랜드 썬팅을 보고 나서 이 색이면 좋겠다 하는 결과물이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유리창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 반드시 썬팅을 알아볼 땐 트레일블레이저에 적용된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스포일러와 보조제동 등, 그리고 내장엔 블랙 인조가죽 시트, 8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 등급 RS까지 가도 4.2인치가 기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확 커졌다. 그리고 인조가죽 핸들, 2열 폴딩, 편의 장비에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하지만 오토홀드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을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을 위아래 틸트, 앞 뒤로 텔레스코픽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운전석에만 끼임 방지 윈도우, 전 좌석에 원터치 다운 파워 윈도우, 올릴 때는 누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가잭, 캐스퍼에서는 옵션으로 팔아먹는 리어 와이퍼,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 수동 에어컨, 트렁크 칸막이,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일렬 열선,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컨트롤, 또한 굉장히 많이 커진 11인치 디스플레이, 무선 폰 프로젝션이 되면서 내 스마트폰이 있는 T맵, 카카오 내비 멜론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 다른 차량의 평균 사양보다 2개 적은 4개의 스피커, 이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포트,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요 값이 2890, 그러니까 투싼의 기본 등급보다 약 100만원가량 더 비싼데, 말이 기본이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LT는 쉐보레의 중간 등급이다. 그러니까 LED 헤드램프, 충돌 방지 보조, 8인치 계기판, 11인치 터치스크린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기본 등급이 2890이야? 이렇게 비싸가 아니라 이거는 중간 등급의 값이다. 옵션 구성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못할 정도로 부족하진 않는다. 굳이 아쉬운 걸 꼽자면 한국인들에게는 브레이크 페달보다 중요한 통풍 시트,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후측방 경보인 BSA 그런 옵션이 없는데, 차량의 급을 생각했을 때 기본 등급에서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거운 옵션들. 수건도둑님, 그래서 2699만원에 세금 더해서 2890만원 요 값 주고 살만한 차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차량의 옵션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그냥 기본만 있으면 돼, 화려한 옵션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덩치랑 성능이랑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 요 전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체감상 한 200만원? 그 정도 더 비싸진 기분. 트레일블레이저 한 3년 된 중고차, 3년 5만 킬로 정도 탄 중고차, 금매로 보면 한 세금 포함 약 1800만원 그 정도 전후로 하니까 나는 정말 가성비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엔진 미션 보증은 남은 중고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해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추가 옵션을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 기본 등급이라서 추가 옵션의 선택지는 굉장히 좀 협소한. 일단 첫 번째 스노우 화이트 펄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하얀색인데 처음에 선택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냥 내가 어떤 색상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 고만고만해, 딱히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화이트를 선택하면 나중에 차량을 대표할 때 다른 색들보다 한 100만원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은 있고요. 두 번째 105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는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을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정차 및 재출발도 들어가서 고속도로에 막히는 구간에서도 알아서 가다서다 한다. 그리고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보와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는 고러한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뒷차의 눈뽕을 알아서 방지해주는 ECM 루미러, 하이패스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나는 정말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나는 간간히 고속도로에 올라가, 어차피 나중에 차량을 대표할 때 어댑티브 유무에 따라서 잔존 가치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105만원이라서 너무 비싸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필요하면 꼭 넣어야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성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고 등급 RS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주행보조 옵션, 이 옵션은 꼭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115만원 상당의 컴포트 패키지로 인조가죽이 천연가죽으로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허리 받침대,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비용이 걱정된다면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그래도 예산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옵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천연가죽 모두 편리한 옵션들이고, 어차피 윗등급에서도 어느 정도는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옵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 역시 본인의 쓰임새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등급인 RS에선 기본 옵션이다.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트레일블레이저의 기본 등급, LT의 기본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2890만원, 여기에 스노우 화이트 펄,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모두 추가한다면 차값은 3130만원 그 정도가 나오고요. RS에서 드라이버 어시스트를 추가하면 약 3400만원, 그러니까 한 270만원가량 차이 나는데 이러면 RS 가는 게 낫잖아요 하기 때문에 RS가 인기가 많은 거다. 그거는 중고차를 보더라도 RS의 압도적인 인기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원해, 추가 옵션 다 필요 없어, 그냥 시내용으로 주행감 괜찮고 약간이라도 안전한 차, 그런 차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노우 화이트 펄 한 가지만 넣어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차량을 대표할 땐 상당히 암울해지겠지만, 오늘은 드라이브 어시스트까지 넣어서 이 두 가지를 넣은 구성으로 할부금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2,816만원을 전액 할부 시 이번 달 트레일블레이저는 금리가 6% 정도니까 6%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86만원, 60개월에 54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9만원, 36개월에 77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1만원, 60개월에 39만원, 선납금을 절반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9만원, 36개월에 46만원, 24개월에 67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